상세 설계의 그 첫 번째 주요 정보인 부품 리스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품 리스트라는 것은 부품 관리에 필요한 속성을 가진 부품 객체의 목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간단히 이제 객체에 대해서 부품 객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 부품 객체라는 것은 부품 정보를 컴퓨터 정보 시스템 안에서 표현하는 그러한 자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앞에서도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부품 리스트는 기업 내에서 유일하게 관리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품 리스트가 중복해서 있으면 여러 가지 그 오류나 또는 그 비효율이 생기기 때문에 기업 내에서 유일하게 관리돼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유일하게 관리되고 있는 부품 리스트에 연관된 객체들을 이제 관리를 하면 연관 객체들도 역시 일관되게 자료를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연관 객체를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품 리스트가 그렇게 어떤 기준 정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품 리스트를 기업마다 뭐 부품 마스터, 아이템 리스트, 기준 정보 그런 식으로 다양한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런데 하여간 그 기업 내의 제품에 사용되는 부품들의 어떤 목록, 부품 정보의 목록을 부품 리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품 리스트는 앞에서 이제 부품 관리에, 그러니까 설계, 생산, 고객 지원 그런 쪽에 관련된 것들이겠죠. 근데 우리는 이제 상세 설계에서 지금 배우고 있으니까 설계 관련된 설계를 관리하는 그러한 속성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속성 중에 중요한 속성으로서는 이제 부품 번호라든가 부품 버전이라든가 부품 이름, 상태, 종류, 용도 뭐 그런 정보들이 중요한 속성으로 관리가 됩니다. 그 부품 리스트는 결과적으로 보면 이러한 이제 속성을 가진 사실은 같은 종류의 속성을 가진 각 그 값은 다르겠지만요. 그런 부품들을 모아놓은 목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부품 리스트는. 저희가 이제 객체라는 말을 많이 쓰기 때문에 부품 객체, 연관 객체, 부품 리스트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는 것처럼 좌측에 이제 어떤 현실의 부품이 있습니다. 현실에 어떤 볼트라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을 컴퓨터에 표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객체라는 걸로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데이터베이스 로 많이 표현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측면에서 하나의 객체로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부품 객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품 객체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객체라는 것은 그 대상을 뭐 현실의 부품이었으면 현실의 어떤 부품을 표현하는데 컴퓨터 안에 표현하는데 필요한 속성과 속성 값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품 객체 지금 우리가 예를 든 부품 객체를 보면 파트 넘버, 네임, 다이아메터라는 속성을 갖고 있죠. 그리고 그 속성 값으로서 010 볼트 5 다이아메터가 5라는 그러한 값들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게 속성과 속성값이 연결돼서 속성에 속성값이 부여돼서 그 속성 몇 개가 모여져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부품 객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연관 객체를 얘기할 때 CAD 파일 정보를 그 부품의 CAD 파일 정보를 이제 연관 객체로 관리한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CAD 파일 자체는 이제 독립적으로 존재를 합니다. CAD 파일 자체를. 그런데 그 CAD 파일을 또 대표하는 CAD 파일을 관리하기 위해서 CAD 파일을 대표하는 객체가 필요해요. 그래서 문서 객체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화면에 보면 문서 객체가 역시 객체이기 때문에 속성과 값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파트, 타이틀, 어서, 패스 이런 속성이 있고 그거에 어떤 특정한 010 DWG라는 CAD 파일을 표현하기 위해서 특정한 이제 값들을 거기에 이제 그 부여를 한 거죠. 그래서 파트는 010이고 타이틀은 010 그 다음에 뭐 그거를 만든 사람은 NDO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속성 중에 특별히 이제 좀 색깔 있는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건데요. 그 색깔 있는 부분은 사실은 특별한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객체를 가리키고 있는, 다른 객체의 연결을 가리키고 있는 속성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그 문서 객체의 파트라는 속성 값은 010을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이 문서 객체가 어디에 속해 있다, 어디에 연관된 객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품 객체 중에서 010 객체, 010 부품에 연관되어 있는 문서다라는 걸 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path라는 것을 보면 파일의 위치를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이 문서 객체의 실제 CAD 파일, 형상 정보를 갖고 있는 CAD 파일은 010.dwg라는 파일이다. 그 링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속성의 그 객체의 속성 중에 다른 객체를 이렇게 링크하는 그러한 속성들을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걸로 우리가 연관 객체를 만든 거죠. 자, 다시 정리를 하면 어떤 부품을 이제 컴퓨터 안에 표현했고요. 010이라는 걸 부품 객체로. 그래서 그 부품에 연관된 그 부품을 표현하고 있는 CAD 파일도 컴퓨터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CAD 파일이 그 010 부품 객체에 어떤 연관된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다시 CAD 파일을 기술 문서 객체, 문서 객체로 표현하고 그 문서 객체가 어느 부품에 속해 있다, 그 다음에 어느 파일이다라는 걸 연결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결과 객체를 가지고 관리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부품 리스트는 마찬가지로 부품들이 쭉 모여져 있는데 그 부품 리스트에서 특정 010 부품의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부품 객체로 연결을 시켜 놓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품 객체가 여러 개가 쭉 모여져 있는 게 부품 리스트다. 그래서 부품 리스트에 있는 객체들은 모두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다. 속성 값은 각각 다르지만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뒤에 객체라는 말을 쓰게 되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컴퓨터 안에 현실의 어떤 부품 객체면 현실의 부품을 컴퓨터 안에 표현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속성들의 집합,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관점에 보면 하나의 레코드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주로 쓰니까 부품 리스트라는 거는 부품에 대한 테이블, 모든 그 레코드들이 쭉 들어가 있고 하나의 레코드가 하나의 부품 객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부품 객체, 연관 객체, 부품 리스트 관계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품 리스트는 이제 앞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하나의 부품을 다 이렇게 분해해서 그 부품들이 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부품들이 필요한지를 쭉 이렇게 아까 말한 부품 객체로 만들어 놓으면 그게 부품 객체로 만들어서 그 부품 객체들을 이렇게 목록화하면 그게 바로 부품 리스트가 됩니다. 그래서 주의할 점은 이제 여기에 그 분해됐을 때 최종 부품만 들어있는 건 아니고요. 중간 조립품도 다 들어있고 또 어떤 때는 최종 부품도 최종 제품도 하나의 부품처럼 생각한다. 그래서 부품이라고 얘기를 붙였지만 그 최종 제품도 될 수 있고 또는 실제적인 그 물리적인 부품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제품 구성 같은 거는 뭐 물리적인 부품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관리를 위한 부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기에 부품 리스트에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품 객체의 속성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속성은 뭐 당연히 회사나 어떤 산업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건 대표적인 것들이고요. 일반적인 것들을 이제 중심으로 보면 거기 파트 넘버가 나와 있습니다. 파트 넘버는 우리가 주민등록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처럼 부품도 하나의 기업 안에서 유일하게 이제 관리돼야 되고 그 다음에 정보 시스템의 가장 기본적인 처음 해야 될 거는 각각의 객체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식별자라고 하는데 그게 기본이 돼서 이제 다른 뭐 검색을 한다든가 또 연관관계를 가진다든가 그런 걸 할 수 있는데 바로 그 식별자, 뭐 영어로는 키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런 구별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파트 넘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트 리비전은 하나의 파트 넘버 중에 설계 측면에서 보면 하나의 파트를 여러 개 대안을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하나의 같은 파트 넘버를 가야도 이렇게 구별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우리가 이 리비전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파트 네임은 또는 파트 네임, 파트 디스크립션이라고 그러는데 이 부품을 잘 설명하는 이름이죠. 부품을 잘 설명하는 이름이고요. 타입, 스테이터스, 유시지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건 각 이제 상황마다 다르지만 이 예에서는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패브리케이션, 자체적으로 생산할 거냐, 패브리케이션 만들 거냐, 아니면 외부에서 사올 거냐 그런 걸 구별을 하고요. 스테이터스는 이제 부품에도 생애 주기가 있습니다. 부품이
처음 만들어서 이제 안 쓸 때까지, 폐기될 때까지 어떤 과정을 표시를 하는 거고요. usage는 이것이 설계에서 쓰이느냐, 생산에서 쓰이느냐, 고객 지원에서 쓰이느냐. 그래서 앞에 이제 간단하게 좀 얘기를 드렸지만, 설계했다고 해서 모두 다 생산되는 부품은 아니거든요. 외부에서 사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설계했다고 해서 모두 고객 지원 서비스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별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크리에이트 데이트나 오너 이런 것들은 이제 관리를 위해서 생성 날짜, 그 다음에 접근 권한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뭐 웨이트, 유니트, 머티리얼, 프라이스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CS 타입은 이 경우는 뭐냐면 서비스 제품, 서비스 부품으로 이 부품이 사용되는데, 이 서비스를 할 때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서비스 부품을 만들 거냐, 아니면 외부에서 사올 거냐, 그런 것들도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만드는, 이 부품은 스스로 만드는 부품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속성은 뭐 어떤 특정 예고요. 경우에 따라, 회사에 따라 굉장히 다양한 속성들을 부품 객체에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부품 객체의 속성 중에 우리가 중요한 부품 번호, 부품 이름, 버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품 번호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부품을, 기업 내에서 해당 부품을 구별하기 위한 식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보 시스템을 이용한 정보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처음에 시작해야 될 어떤 구분 식별자, 그 키값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 부품 번호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굉장히 설계, 생산, 고객 지원, 전체 수명 주기상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민등록번호가 중복된, 나랑 같은 사람이 어딘가 존재한다 했을 때 여러 가지 혼란이 생기는 것처럼 생산에서도 이런 부품 번호가 중복되거나 관리가 잘못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부품 번호는 크게 이제 의미적 부품 번호하고 무의미 부품 번호가 있는데요. 의미적 부품 번호는 부품 번호 자체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민등록 번호에 뭐 생년월일 집어넣고 그러잖아요. 뭐 앞에서 몇 자리는 탄생, 그러니까 생년월일, 뒤에는 뭐 성별, 뭐 그런 식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것처럼 부품 번호에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요. 또는 어떤 부품 번호는, 어떤 회사는 그냥 의미 없이 순서대로 이렇게 쭉 번호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옛날에는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 이 의미적 부품 번호를 굉장히 고집을 했는데 이게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이 굉장히 변화가 심하고, 또는 기업 자체도 뭐 다른 회사랑 이렇게 합병이나 인수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의미를 계속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래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커지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무의미 부품 번호를 많이 사용합니다. 특히 이 무의미 부품 번호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검색을 쉽게 할 수 있거든요. 옛날에는 검색이 어려우니까 부품 번호만 보면 그 부품을 알 수 있도록 의미적 부품 번호를 많이 사용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무의미 부품 번호가 그런 검색이 쉽다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변화가 심하다는 거,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사용됩니다. 버전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동일한 부품 번호를 가진 여러 개의 부품이 존재하는데, 이거는 이제 생산이나 고객 지원에서 그런다는 건 아니고요. 설계에서 대안을 몇 개를 만듭니다. 대안을 몇 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뭐 선택이 되는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버전 관리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보통 버전은 이제 세 자리로 된 뭐 ABC, 그래서 A, B, C 이렇게 자꾸 버전이 높아질수록 올라가는 형태로 그렇게 이제 표시를 합니다. 부품 이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부품의 종류, 용도, 그리고 모양을 간략하게 잘 서술할 수 있는 거면 좋은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품도 우리가 굉장히 제품이 그러니까 여러 나라에 판매되고 제품 구성이 복잡해지고 함에 따라서 이것도 표준화되고 잘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이제 우리가 부품의 속성 중에, 부품 객체의 속성 중에 부품 이름에 대해서 이거를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냥 속성인 것 같지만 이거를 잘 관리하느냐, 잘 이제 계획하고 관리하느냐 안 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예인데요. 예를 들어서 부품 이름을 일반적으로는 뭐 부품 이름을 그냥 설계자들이 이렇게 생성을 합니다. 자기가 설계자가 생각할 때 가장 적당한 이름이라고 생각한 걸 이렇게 부품 이름을 생성하면은,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 단계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부품 이름을 내가 뭐 왼쪽, 오른쪽, 레프트, 라이트, 뭐 볼트, 뭐 스크루 이런 식으로 그 설계자마다 다른 이름으로 집어넣으면 나중에 그걸 번역하는 사람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보통 뭐 요즘에 하나의 제품이 만들어지면 많은 나라에 수출이 되고 그 언어도 그러다 보니까 뭐 5-6개씩 생기는데 부품 이름을 그런 식으로 생성하면 그 수출을 할 때 그 다국어를 번역해야 되니까 굉장히 다양한 문제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다시 또 그냥 부품 이름이 번역이 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많이 생기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오류도 많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설계자가 이제 부품을 설계할 때 부품 이름을 결정을 할 때 그냥 설계자가 임의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부품 이름 데이터베이스가 있어 그 중에 선택하도록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뒷부분에 가서 자동으로 번역이 가능하죠. 여러 나라로 순식간에 번역이 가능하고 오류도 적어질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이제 이해를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아까 우리가 본 그 부품 객체의 속성들이 별건 아닐 것 같지만 그것들을 어떻게 결정하에 따라서 앞으로 이 기업에서 다음 처리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효과적일 거냐 아니면 굉장히 어려워질 거냐 하는 걸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품에 대한 부품 객체 또는 부품 리스트의 속성에 대해서 아주 조심해서 잘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기준 정보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오래 시간이 지날수록 더 효과가 커지고 또 전사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품 리스트의 부품 속성들에 대해서는 부품 객체의 속성들에 대해서 아주 조심해서 잘 선택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그 예를 이 부품 이름 표준화의 장점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부품 객체의 이제 스테이터스 속성, 아까 상태 속성을 이제 잠시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그 속성이 부품의 수명 주기와 접근 권한에 관련이 있다라는 예를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품이라는 게 뭐 가만히 처음 생길 때부터 끝까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수명 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제 작업 시작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품을 처음 만들 때 부품 객체를 딱 만들면 거기에 스테이터스에 작업 중이라고 표시를 붙입니다. 그러면 이제 작업 중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접근 권한이 아무나 들어와서 그걸 보면 안 되겠죠. 작업 중인 것을 아직 완성이 안 됐으니까 이제 그렇게 접근 권한을 제한을 할 거고요. 자기 또는 그 만든 사람 또는 주위에 가까운 그룹만 볼 수 있도록 또는 고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수명주기 상으로 보면 작업 중이었다가 도저히 이 제품은 이 부품은 설계를 못 하겠다 해서 폐기해 버릴 수도 있고요. 폐기로 가면 이제 끝나는 거고요. 아무도 그거를 참조하거나 볼 수 없게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업이 끝난 다음에 승인을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승인이 들어가면 그걸 바꾸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못 바꾸도록 그런 접근 권한을 주고 승인이 완료가 돼서 설계가 완료되면 그때는 바꾸지는 못하지만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 참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바뀌는 거죠. 그다가 설계가 완료돼서 잘 쓰다가 생산이 종료되면 다시 폐기가 되는 거고요. 승인에 갔다가 이건 도저히 못 쓰겠다. 그래서 폐기를 시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승인에 갔다가 이걸 재설계하셔야 됩니다. 이게 잘못됐습니다. 이런 거 고치세요 하고 다시 재설계로 오면 권한이 또 바뀌어지는 거죠. 고칠 수 있도록 바꿔지면서 다시 작업 중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속성에 상태 속성에 따라서 부품 수명주의가 표현이 되고 그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정보 시스템 내에 기능이 바뀔 수 있는 그래서 접근 권한이 바뀔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부품 리스트의 속성이 이런 정보 시스템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영향을 많이 미친다.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예가 됩니다.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부품 리스트하고 부품 객체 그 다음에 연관 객체들을 얘기를 했는데요. 그 연관 객체들을 조금 더 우리가 다양하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의 좌측에 파트라는 게 바로 부품 객체입니다. 그래서 16500이라는 파트 넘버를 가진 부품 객체가 있고요. 이 객체가 이제 버전이 보면 B죠. 그래서 앞에 버전 A에부터 버전업 됐다. 그래서 버전으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 여러 개의 다양한 그 대안들이 그걸 표시했고요. 그 다음에 파트 16500 B 버전이 화살표로 해서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연관 객체들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도큐멘트 오브젝트죠. 그래서 문서 객체랑 연관이 됐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문서 객체랑 연관되어 있는데 보통 이제 하나의 부품에 문서 객체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1대 n이라고 그럽니다.
또는 이 문서 객체가 이제 다른 일반적으로는 관리를 위해서 다른 부품 객체랑은 연관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부품 객체에 여러 개의 문서 객체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1대 n 관계가 생기는 거고요. 두 번째 purchase object는 이제 그 구매 객체입니다. 구매 객체는 구매하시는 구매 부서에서 그 부품의 공급자 정보를 쭉 갖고 있는 거죠. 근데 보통 보면 공급자는 다른 부품도 또 제공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1대 n이 아니라 n 대 n 관계. 공급자도 여러 부품을 공급할 수 있고 한 부품이 여러 공급자를 가질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공급에 관련된 연관객체를 이제 표시할 수도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서비스 오브젝트라는 것은 이 부품을 서비스할 때, 그러니까 예비 부품으로 할 때 예를 들어 패키징을 어떻게 할 거냐, 또는 뭐 몇 개 개수, 몇 개 단위로 제공할 거냐, 그런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는데, 이거는 한 부품당 하나씩 이제 생긴다, 그렇게 됩니다. 서비스 오브젝트. 그래서 1대1 관계.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연관객체를 분류를 어떻게 했냐면 한 부품당, 부품 객체당 여러 개 할 수 있다. 1대 n. 한 부품당 여러 개의 연관객체가 붙일 수 있고, 한 연관객체는 여러 개의 부품에 연관될 수 있다. n 대 n. 다대다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한 부품이 한 연관객체랑만 관련이 있다. 그거는 이제 1대1 이렇게 한번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주 다양한 연관객체들이 부품에 연결될 수 있고요. 그리고 앞에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런 연관객체를 설계, 생산, 고객 지원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연관객체를 이제 그 부품 객체에 붙이는 거죠. 부품 객체가 기준 객체니까. 그러면서 그거를 또 서로 공유하기도 하고 해서 어떤 협동 작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